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거워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조금만 더 모아서 사자. 지금은 너무 비싸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트 가격을 보며 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아파트. 그런데 어느 날 시세를 다시 보면 내가 살던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멀어져 버린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비정상이다. 조만간 떨어질 거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과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의 인생 궤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판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멀쩡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길을 걸으시면서 보게 되는 아파트들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집을 살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사도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상태인 분 많습니다. 1번, 볼 지역은 정해놨고 2번, 단지도 몇 개로 압축했고 3번, 자금도 대략 계산해봤는데 확신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이건 게으른 것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판단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지 앞에서도 결정을 못하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시장을 더 공부해야 하나? 두 번째, 판단 기준 교육을 받아야 하나? 세 번째, 전문가에게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 이 세 가지 접근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교육, 그리고 구조를 배우는 강의, 데이터 보는 법, 전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판단이 안 될까요? 한계는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군가 여기가 좋다고 말해줘도 그래서 이게 내 상황에도 맞는 판단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는 늘어나는데 정보가 늘어날수록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는 구조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집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오를 아파트를 맞히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수해도 되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전업투자자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시장에서 깨달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규제장이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사도 되는 조건을 먼저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집을 사도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버틴다는 건 집값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집값이 1년, 2년 안 올라도 괜찮은가? 금리나 전세 변동이 와도 감당 가능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오케이 괜찮아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진행,
근데 감정적으로만 괜찮겠죠 하면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후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걸 먼저 제외할까? 이렇게요. 내 자금 구조로 감당 안 되는 단지 제외해야 되고요. 내 목적, 실거주일 수 있고 갈아타기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거의 목적에 안 맞는 단지 제외, 그리고 리스크를 설명할 수 없는 단지는 제외. 후보가 20개, 10개 되면 절대 결정 못합니다. 후보가 2개나 3개로 줄을 때 판단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실제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례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년 반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수지에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인을 보고 시장 전망은 말하지 않고 딱 이 2가지만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더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도 버틸 수 있는가? 두 번째, 후보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 2가지가 정리되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자, 6개월 전에 수지에 살던 제 지인이 매도를 고민했습니다.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조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지, 또 갈아타는 게 맞는 집인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고 수지를 매도한 후 판교로 이사하고 지금 수억 원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례입니다. 10월 15일에 큰 대책 나온 거 아시죠? 10월 15일 대책이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 되는 상태가 갖춰진 분들은 정책 해석이 아니라 판단 조건으로 움직였었고요. 그 판단 조건이 되는 분께 제가 이 기준을 제시해드렸고 지금 그때 매수를 해서 지금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집을 사라고 권하는 영상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지 말라고 말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집을 사도 되는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자는 영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계속 생각만 하고 결정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2가지 조건은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2가지조차 혼자 정리가 안 되신다면 이 나머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4주 판단 코칭 프로그램을 남겨두었습니다. 4주 판단 코칭 프로그램은 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를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되는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판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을 통해서 뽑히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정원 제한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집을 사게 만드는 혹은 집을 사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판단을 끝내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 고민 중인 분들께 기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